네, 6월 26일에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계속 중요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영상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천안 속초 노선의 배차가 등록됐는데 당장 동양고속의 배차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천안종합터미널 홈페이지에 동양고속에서도 배차할 것이라고 공지가 됐던 바 있죠. 7월 첫날이 아니라 7월 중순쯤부터 동양고속에서 본격 배차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적이 있었는데 차후 천천히 동양고속 배차 반영되는 대로 탈 수 있겠습니다. 경북고속이 정선군 고안 사부공영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착발이 아닌 장거리 노선 운행 예정입니다. 오는 7월 21일부터 고한 울산 노선과 고한 마산 창원 노선을 운행하고 하루 배차 횟수 소수되겠습니다. 경북 고속으로서는 일명 아웃 경북 내지 아웃 대구 노선 정도 되겠죠. 얼마 전 성남구미 동대구 노선을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노선을 하나 더 얻어냈고요. 특이하게 이번엔 태백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보통 고안으로 가는 노선들은 태백까지 묶어서 운행하는 경우가 잘 보이고 있죠. 경북고속의 고한 태백 대구 북부 노선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또 현재 고속도로가 전혀 없는 정선군의 고안에서 출발하는 노선이다 보니 일정 부분 국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운임도 좀 비싸게 계산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금화 버스그룹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포항 광양 노선이 7월 1일자로 운행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미 부산 동래시외버스 정류소 등에서 운행 중단이 공지됐고요. 이 노선이 경주, 부산 노포와 동래, 동광양 중마 경유 개통으로서 한 차례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양산 경유 개통도 있었는데 이미 운행 중단된 지 오래됐고요. 앞으로 부산 광양가는 부산 사상 착발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금화 버스그룹이 군산, 익산, 전주, 김해, 양산 노선과 의정부, 구리, 구미, 동대구 노선을 금호 고속으로부터 받아오게 됐고 강릉, 동해, 울산 노선에서 철수하게 됐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노선 규모가 박내진 건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간은 포항 광양간에서 군산 양산간으로 옮긴 격이 됐고 동해안권 노선 정리하는 대신 수도권 진출이 성립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동해선 장거리에 KTX 이음 투입도 계획되어 있어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죠. 앞으로 동해안권은 부산 포항간과 같은 대도시나 큰 주요 도시 끼는 구간, 속초 강릉 동해 삼척간과 같은 건 몰라도 다른 장거리는 철도 입지가 좀 더 강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완전 개통도 안 되어 있고 국도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다 보니까 시외버스 운임이 비싸게 계산되는 부작용도 나오고요. 설령 강릉동해 마산 노선과 같은 열차가 바로 안 가는 구간이 있다고 해도 갸웃하게도 되고요. 다만 동해선도 본선의 선로 개수가 하나로만 구성된 구간도 쉽게 보여서 엄청 많은 횟수를 구성하지는 못한다는 점은 있습니다. 아무튼 금화버스 그룹도 안 되는 건 좀 정리하고 다른 지역을 노리는 걸로 보이는데 아성 천마고속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아성 천마고속도 동해안권 노선들이 있지만 여기도 안 되는 걸 최근 정리하는 행보가 감지됐고 수도권은 금화 버스 그룹보다 일찍 갔죠. 인천터미널이나 인천공항, 동서울터미널, 그 밖에 경기도 지역 노선도 있습니다. 같은 날 7월 1일 예약처에 따르면 부산 사상 합천간 노선에서 태영고속이 빠지고 동일고속에서만 운행하는 것으로 가닥 잡혔습니다. 마산 김해간도 태영고속 자리에 경남고속이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태영고속에 뭔가 일이 있는 게 아니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야기 어느 정도만 들었지 아직은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가 더 들려오진 않았기 때문에 완전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마산 김해간을 통해서 보는 것이지만 경남 고속과 관계되어 있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라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공항 군산 익산 노선이 7월 1일부터 프리미엄도 배차되고 용인 거제 고현 장승포 노선도 같은 날부터 운행 개시합니다. 수인분당선과 용인 경전철의 기흥역 앞에는 정차하지 않습니다. 전기버스 모델 리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보도에 따르면 현대 카운티 일렉트릭 629대가 지난 6월 19일부터 비아디의 이버스 12 등 3개 차종 총 344대가 6월 12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카운티 일렉트릭은 2020년 5월 28일에서 올해 6월 7일까지 제작된 차량들이 대상인데
주차 브레이크 부속품에 해당하는 하중 전달용 케이블의 설계상 오류가 있어서 부속품이 절손될 수 있고 경사로 주차 시 차량 밀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GS 글로벌에서 수입하는 BRD 전기버스 이버스 12는 2021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0월 13일까지, 세븐은 경우에 따라 2022년 9월 22일 단독이거나 2022년 5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해당되는데, 고전압 배터리 트레이 고정부의 내구성이 부족해서 주행 진동에 의해 고정력이 저하될 수 있고 배터리 셀이 트레이와 접촉하면서 절연 불량이 일어나거나 심지어는 화재 발생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카운티와 같은 작은 버스는 마을 버스뿐만 아니라 스쿨버스로도 쓰이는 모델이죠. BRD는 중국산인데 수년 전부터 중국산 전기버스가 꾸준히 들어오고 안 그래도 퀄리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이 있었죠.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가 이슈로 떠오르기도 해서 많이 우려도 됐는데, BRD의 전기버스가 이런 결함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조성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의 한 시민단체 측에서 통영 시내버스 보조금 감사 청구를 경상남도에 제출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단체 측은 보조금의 표준 운송 원가가 실제 산정 금액보다 과다하다고 밝혔는데요. 운수사 A와 B가 사무실과 정비, 차고지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독립업체로 간주하고 있고, A와 C가 다른 지역의 시내와 시외버스 운행을 겸업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보조금 산정에 반영했던 것을 지적했습니다. 전체 운전기사 20% 내외를 차지하는 촉탁직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원래 촉탁직에게 퇴직금이 없지만 표준 운송 원가의 운전직 인건비에 퇴직 적립금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버스 본부 부산 경남 지부장은 통영 시내버스 기사 약 230명 중 상당수가 65세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에는 천안 속초편, 서울 양양 속초 리뉴얼과 인천 대전편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주 재방문도 구상하고 있지만 4분기까지도 밀릴 수 있고 서울 진주 리뉴얼이나 수원 진주편 제작할 수 있을 듯 하고요. 전주의 경우 후보는 몇 개 있는데 인천 전주나 성남 전주, 전주 부산이나 전주 대구가 구상은 됐지만 당장 확정된 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만간 목포 보성과 남해선 철도가 개통할 건데 이에 맞추어서 목포 순천 여수편 제작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